나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주말을 맞아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우리가 묵을 곳은 한적한 산속의 외따로 위치한 작은 펜션이었다. 그곳은 오래된 건물로 마을 주민들조차 잘 찾지 않는 곳이었다. 이곳을 추천해준 친구는 밤하늘의 별이 아주 잘 보이는 멋진 장소라며 우리를 유혹했다. 펜션에 도착했을 때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주변은 고요했고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바비큐를 준비하며 짐을 풀었다. 시간이 지나자 산 너머로 달빛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펜션의 주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조심하세요. 이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며 웃어 넘겼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펜션 주인은 오랜 전설을 들려주었다. 이 마을에는 그림자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었다. 소문에 따르면 밤이 되면 그림자 같은 형체가 나타나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다고 했다. 누구의 그림자인지 어디서 오는 건지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였다. 우리는 이야기의 디테일을 가지고 장난을 치며 펜션 한구석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점점 취기가 오르고 피곤함이 몰려올 즈음 갑자기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바람인가 싶었지만 너무도 뚜렷한 형체였다. 친구들에게 방금 본 것을 이야기하자 모두들 놀라기 시작했다. 우리 중 한 명은 농담으로 그 형상이 그림자 귀신일 거라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린 점점 더 불안해졌다. 갑작스러운 전기 불안정으로 불이 꺼지고 어둠이 방 안을 덮었다. 우린 당황해서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불을 찾으려 했다. 그때 펜션 밖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 문을 긁는 듯한 소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겁에 질린 우리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귀를 기울였다. 만약 누군가가 장난을 치고 있다면 너무도 리얼한 장난이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밖을 확인하러 나갔다. 손전등을 들고 문을 열었을 때 산들 바람이 지나가며 오싹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문 앞에는 단지 나뭇가지 몇 개가 있을 뿐이었다. 우린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그중 한 친구가 갑자기 저기 봐 하고 소리쳤다. 집 평선 쪽 멀리서 무언가 우리의 불빛을 반사하며 서 있었다. 불현듯 그 형체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다. 급히 문을 닫고 잠갔지만 공포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우리는 밤새 불을 켜두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잠을 청했다. 밤 내내 정체 모를 소리와 그림자는 우리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하룻밤이 지나고 날이 밝자 주인은 아침에 마을을 돌아보지 않겠냐고 권했다. 우리는 지친 얼굴로 동의했지만 밤사이의 일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상한 일은 모두 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린 듯 했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의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그 후로 우리는 여행을 짧게 끝내고 서둘러 도시로 돌아왔다. 하지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가 알고 있었다. 그 마을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나 농담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고 알 수 없는 공포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산속에서 만난 그림자 귀신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가끔은 찾아오곤 한다. 두 번째 이야기. 그날 밤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일정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졌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다. 무언가 불길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문득 예전에 인터넷에서 읽었던 공포 이야기가 떠올랐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외딴 곳에 있는 오래된 집과 그곳을 배회하는 정체불명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였다. 괜히 섬뜩한 기분이 들어 TV를 끄고 침실로 향했다. 잠자리에 들어 누운 후에도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자꾸만 그 이야기가 떠올랐다. 창문 밖에서는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리듬을 타듯 들려왔다. 억지로 눈을 감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선가 문득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침실 문 쪽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그냥 무시했다. 그러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똑똑똑. 그제야 견딜 수 없어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다시 침대로 돌아왔다. 다시 눈을 감으려던 순간 이번에는 창문 쪽에서 쿵쿵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속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용기를 내어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내부 커튼을 살짝 제치고 밖을 바라보니 밤이 깊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확실히 느꼈다. 창문 바로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할 공중에 남자의 얼굴이 떠 있었다. 눈은 내가 누운 침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순간 숨이 막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 나도 모르게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아침이었다. 창문도 문도 아무 이상이 없었고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의 고요함만이 주변을 감쌌다. 나는 설마 내가 꿈을 꾸었나 싶었지만 손에 이상한 무언가가 느껴져 내려다보니 종이 한 장이 꽉 쥐어져 있었다. 다음은 내 차례다 라는 문구가 휘갈겨져 있었다. 그 후로 나는 밤이 무서워졌고 그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집에 돌아가면 언제나 창문과 문 주변을 확인하고는 한다.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 모른다는 공포가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끝난 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날의 기억은 그렇게 나를 따라왔다. 그리고 그 종이에 담긴 마지막 경고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히 맴돈다. 다음은 내 차례라는 그 문구를 절대 잊을 수 없다. 세 번째 이야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 마을은 인구가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 조용한 곳이었죠. 그곳에서의 여름밤은 특히나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조차 거의 없어서 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유일한 불빛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의 일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동네 뒷산으로 캠핑을 갔습니다. 우리는 작은 텐트를 쳤고 모닥불을 피운 후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밤이 깊어지자 한 친구가 갑자기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처에 울음의 나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 밤이 되면 그 나무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대.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로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줄로만 알았지만 그 친구는 듣고 보니 그 이야기에 상당히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며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용감하니까 그 나무를 찾아가 보자. 진실을 확인해 보는 거야. 우리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반반 섞인 상태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후레쉬를 들고 어두운 산길을 더듬더듬 걸으며 서로의 존재가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마침내 이야기 속의 울음의 나무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궤목이었고 주위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나무 주위를 돌아다니며 관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어렴풋한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지만 점점 그 울음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바로 옆에서 누군가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당황하며 동작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에 땀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무 뒤에서 하얀 형체가 불현듯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무작정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달려가 친구들 중 한 명이 발을 헛디디며 넘어지자 모두 멈추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체도 울음소리도 오직 숨 가쁘게 뛰던 우리만이고 어둠 속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공포에 질려 무작정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 친구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친구는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라고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른들이 도착했고 그제야 우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어르신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자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그동안 묘한 전설이 깃든 곳이라며 조심하라고만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도 가끔 그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새벽에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무엇이 진실이었고 무엇이 우리의 상상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날 밤의 공포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울음의 나무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고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스멀스멀한 그날의 기분이 되살아납니다.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할머니 집에 머물게 되었다. 할머니는 평생을 그곳에서 사셨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그런 곳이었다. 할머니 집은 오래된 한옥으로 다다미 방과 나무 마루가 있는 정겨운 집이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이 집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겼다. 어느 날 밤 할머니께서는 마을 친구분들과 모임에 가셔서 혼자 집을 지켰다. 집 밖은 고요했고 오직 귀뚜라미 소리만이 들려왔다. 나는 방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마당을 조심스럽게 걷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겠지 하고 애써 무시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제는 분명히 발자국 소리였다. 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조심스럽게 창문 너머를 내다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달빛 아래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만이 보일 뿐이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나는 마당 쪽 출입문을 잠그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있었다. 이내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하자 이번엔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 밤에 누가 찾아올 리 없는데 불길한 마음이 들었지만 불안함에 문을 열어볼 수도 없었다.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급해졌고 나는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할머니가 돌아오시기만을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드리는 소리는 사라졌으나 얼마 후 다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낮게 으렁거리는 소리까지 들렸다. 공포에 질린 나는 결국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지금 상황을 말씀드렸다. 할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시며 친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오셨다. 할머니가 돌아오신 후 이상하게도 모든 소리는 멈췄다. 할머니는 집 주변을 둘러보셨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집 앞 땅에 발자국이 어지러이 난 것을 보고 옛날부터 이 집은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다. 그날 밤 할머니는 나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다. 그 이야기는 예전 이 마을에 살던 한 남자의 이야기였다. 그는 외딴 산장에서 살았고 매우 사나운 성격의 소유자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했고 어느 날 그는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가끔씩 밤마다 그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의 혼이 아직도 돌아다니며 집들 주변을 서성인다고 믿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이 집에서의 밤이 더욱 무서워졌다. 할머니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무조건 대답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조언하셨다. 그날 이후로 나는 종종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곤 했지만 할머니의 말씀대로 조용히 침대 안에서 무사히 하룻밤을 넘기곤 했다. 몇 주 후 서울로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고 나는 무사히 할머니 집에서의 시간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와 경험은 한동안 나를 괴롭혔다. 지금도 가끔씩 그 조용한 마을에 밤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그 남자의 발자국 소리는 아직도 그 마을의 밤을 지배하고 있을까? 그 후로도 할머니는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셨지만 나는 그 집에 다시는 혼자 남고 싶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할머니 집에 머물렀던 나날들 속에서 겪은 가장 무섭고 신비로운 경험으로 남아있다.